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 병오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이 전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해를 보셨나요? 저는 지금 속초에 와 있는데 바다 위로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던 저 태양은 지금은 서쪽 하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태양은 저녁이면 집니다. 구름이 끼면 가려지고 밤이 되면 사라지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각 대전 대덕연구단지에는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또 하나의 태양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태양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고대 국가들은 태양을 신으로 모시며 안녕과 평화를 빌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은 이 태양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태양을 지상에 구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태양의 비밀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수십 년간 실패만 거듭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신의 관점에서 태양을 바라봤다면 과학을 숭배하는 현대사회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태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공태양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인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 이야기인데요. 태양은 뜨겁습니다.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쇳물의 온도가 1500도 정도이고 금속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은 텅스텐도 3140도면 액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태양 표면 온도는 그 2배에 가까운 6000도에 달합니다. 인류는 지난 400여 년간 태양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태양의 엄청난 고온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2.4m 크기의 특수 열 방패를 장착한 탐사선을 보내서야 비로소 가까이 갈 수 있었죠. 도대체 태양은 어떤 매력을 가졌길래 인간이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삶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단연 원자력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던 시대를 지나 화약이 등장하며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2차 대전을 종식한 핵무기는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원자의 융합을 통해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핵반응은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나뉩니다. 핵분열은 원자핵이 쪼개지며 엄청난 에너지와 중성자를 배출하고 이 중성자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파괴력을 갖는 방식입니다. 반면 핵융합은 두 개의 핵이 충돌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쳐지는 반응으로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공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으려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는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핵융합은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에너지는 1제곱미터당 약 700와트, 이를 모으면 20와트 현광 등 35개를 켤 수 있는 양입니다. 태양은 90%의 수소와 8%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보다 33만 배 무거운 태양의 내부 온도는 약 1500만 도에 이르죠. 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뭉쳐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매초 400만 톤의 수소가 에너지로 변해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만약 태양과 같은 환경을 지상에 만들 수 있다면 환경오염 걱정 없이 단 1g의 연료로 석유 8톤에 달하는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꿈의 에너지라 부르며 전 세계가 매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는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1억도 도달에 성공한 이후 2020년에는 20초 운전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는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무려 48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하며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공태양 구현의 3요소인 고온, 장시간, 고밀도 분야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말이 쉬어 1억도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고체물질도 1억도를 견딜 수 없으니까요. 닿는 순간 녹는 게 아니라 기체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억도짜리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릇이 녹아버릴 텐데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서 가두는 방식, 전문 용어로 토카막입니다. 도넛 모양의 장치 안에 강력한 자석을 설치해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죠. 1억도의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고 도넛 안을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젤리를 손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고무줄로 묶어 공중에 띄워놓은 것과 같은 공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죠.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제4의 물질 상태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태양은 강력한 중력으로 이 플라즈마를 잡아두지만 지구에서는 인공적인 자기장 안에 1억도 이상의 온도를 가둬야만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이 1억도 유지 기술이 바로 핵심 난제입니다. 만약 이를 완벽히 성공한다면 한국은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문제로 외교적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무한한 청정에너지를 보유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1억도 도달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자온도를 1억도로 높인 것에 불과합니다. 핵융합은 원자 핵끼리의 반응이므로 한국처럼 무거운 이온 온도를 1억도로 유지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한국은 2019년 8초, 2020년 20초, 2021년 30초에 이어 2024년 48초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K스타의 최종 목표는 올해 안에 300초 운전에 성공하는 것으로 이는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분기점으로 봅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인공태양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만든 인공태양의 심장부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경의를 표하는 두 가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오뷴 주석 초전도 자석입니다. K스타 건설 당시 다른 나라들은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저렴한 나이오뷴 티타늄 자석을 사용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모험을 걸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자석에 고성능 나이오뷴 주석을 적용한 겁니다. 그 결과 K스타는 현존하는 핵융합 장치죠.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1억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업그레이드된 텅스텐 디버터입니다. 디버터는 핵융합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과 엄청난 열을 배출하는 일종의 배기구입니다. 이곳에 닿는 열은 1제곱미터당 10메가와트,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 받는 열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기존에는 탄소 소재를 썼지만 한국은 이를 금속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은 텅스텐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텅스텐은 가공이 극도로 어렵지만 열을 견디는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이 텅스텐 디버터 덕분에 K스타는 플라즈마 유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지근한 물을 1000초 동안 보온병에 담아두는 실험을 했다면 한국은 팔팔 끓는 용광로를 텅스텐 그릇에 담아내는 실험을 한 것이죠. 현재 프랑스 카다라슈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 국제 핵융합 실험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 전 세계 7개국이 돈을 모아 짓고 있는 거대한 토카막 실험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실험로는 K스타의 큰 버전이라는 점입니다. K스타는 건설 단계부터 ITR과 동일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유일한 장치입니다. 덕분에 지금 ITR 건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K스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며 한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술을 배우러 다른 나라로 가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참고해야 하는 표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스타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4년 뒤면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K데모가 시작됩니다. 설계도는 이미 완성 단계라고 하죠.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핵분연의 우라늄 1kg이 200억 킬로칼로리를 낸다면 핵융합의 수소 1kg은 1500킬로칼로리, 즉 7배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방사능 위험도, 탄소 배출도 없으며 연료는 바닷물에서 무한히 얻을 수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국제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숨죽여야 했던 에너지 빈국인 한국.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굴레를 벗어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닷물만 있으면 무한히 타오르는 태양을 국토 안에 품는 일. 그것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패권국으로 도약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전극입니다. 오늘 제가 본 태양은 내일도 뜨고 또 내일 질 겁니다.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타오르는 두 번째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미래를 밝혀줄 겁니다. 팩트로 미래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